착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늘 상대의 기분이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갈등이나 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참으면서까지 희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착한 사람이다. 성격이 너무 좋아서 참 편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착한 성격의 이면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고 배려하는 만큼 결국 자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과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용하려 할 때 큰 상처와 실망을 받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법칙들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착한 성격이 결국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3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 친절이 반복되면 결국 권리가 된다. 처음 베푼 작은 친절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순간적인 감사와 행복이 서로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순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될 때 친절의 가치는 점차 희석되고 그 본래의 의미를 잃기 쉽습니다. 사람은 습관과 익숙함을 편안한 권리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은 처음 받았던 친절의 특별함을 잊고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면 상대는 불편함을 드러내며 나를 비난하거나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99개를 주다가 단 1개를 주지 못했을 때 나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우러나온 호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호의가 의무나 책임으로 둔갑하여 자신을 억누르는 짐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지속적인 부담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계의 불편함으로 이어져 인간관계 자체에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과도하게 베푸는 친절이 습관이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친절에도 분명한 한계와 적절한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친절이 독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법칙, 착한 사람일수록 만만한 사람이 된다.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요구에 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남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마음보다는 상대의 기분과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려와 착한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약점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편하고 부담이 없는 대상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자신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착한 사람은 본의 아니게 점점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상대방은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결국 착한 성격 때문에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친절함과 배려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여겨질 때 착한 사람은 내면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선의가 정작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이용당했다는 현실에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요구를 항상 수용하면 결국 그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쉽게 이용할 대상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착함과 배려에도 적절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히 표현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희생하거나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릅니다. 세 번째 법칙,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면 정말 소중한 사람을 놓친다. 착한 사람들은 누구와도 원만하게 지내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심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의 에너지를 쏟으려다 보면
나 자신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에너지와 시간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진정 나를 위하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남들과 구별해서 특별하게 대해줄 때 진정한 감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잘 대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친절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진심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중한 관계가 약해질 뿐 아니라 모두를 챙기는 사람이 결국 아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챙기려 했던 많은 관계가 얕고 형식적인 상태로 남게 되고 중요한 순간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착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써왔던 것인가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결국 아무에게도 진정으로 친절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소중하게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집중될 때 그 가치가 발휘합니다. 나의 소중한 마음과 에너지를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쏟아붓지 말고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소중한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정말 나의 친절과 배려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지려고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착한 것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착한 것에 대한 정의와 착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간관계를 더 많이 공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쇼펜하우어의 법칙 3가지를 기억하여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 깊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